现在欠200多万，还让我家孩子跟着我受苦。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장씨성을 가진 40대 여성으로 북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장씨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나니 요즘 따라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이성을 만나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세기가연망이라는 데이트 주선 앱을 알게 됩니다. 2021년 7월 기준 2억 2천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앱은 다른 데이트 앱들과 달리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주선하면서 회원 모두를 실명제로 운영해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장씨는 세기가연망에 가입, 앱에서 맺어준 남성 양모씨를 만나게 됩니다. 3월 24일 46세의 양씨는 장씨가 마음에 든다며 자신은 은행원이라면서 사진과 함께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장씨는 양씨를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사진으로 보는 양씨의 첫인상은 꽤 성공해 보이는, 한마디로 돈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세기가연망이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이 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거리낌 없이 양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양씨는 자신의 수입이 연 수십억에 달하며 상당한 양의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씨는 양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이 갈수록 양씨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급기야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어느덧 마음이 깊어진 장씨는 그와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결혼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장씨는 양씨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씨가 은행 일이 바빠 직접 만날 수 없다며 위챗,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만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씨가 양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위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양씨가 7천만 위안, 화나 123억짜리 대저택으로 이사를 하자고 설득하며 자신의 집을 팔면 2천만 위안, 화나 약 35억 정도 되니 모자란 돈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메꾸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며 자신의 계좌를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자신의 말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양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편으로 장씨의 집으로 장미꽃 100송이를 보내는 등 선물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양씨의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양씨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장씨는 결국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824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양씨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3월부터 4월 9일까지 이 기간에 장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양씨의 15개 계좌에 총 25차례 송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 200만 위안, 한화 3억 5천만 원은 빚까지 졌습니다. 장씨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양씨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장씨의 돈을 모두 가로챈 양씨는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잠적하고 맙니다. 양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장씨는 사방으로 양씨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안에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양씨의 이름, 거주지, 직업 등 그녀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으며 그의 행방 또한 묘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장씨는 본인 인증을 통해 실명이 확인된 확실한 회원만 받는다고 광고했던 해당 데이트 앱을 고소합니다. 확실하게 신원이 인증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앱이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말만 믿었고 이 같은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앱의 실체는 그들의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 본인 인증을 한, 그러니까 신원이 확실하게 확인된 회원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간단히 본인 인증만 하는 수준으로 회원 관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상대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씨와 같은 사기 피해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양 씨의 사례처럼 여러 회원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뒤 회원을 탈퇴해버리는 일도 부지기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 씨는 자신에게 양 씨를 소개한 데이트 앱 운영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며 데이트 앱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데이트 앱 업체가 과장 광고를 통해 홍보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장 씨가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경령과 법률사무소 팡위주 변호사는 장 씨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와 함께 해당 데이트 앱 운영자와 가해 남성을 고소했지만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상대와의 금전 거래 및 신뢰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보상을 받기 어려우리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앱 운영자는 해당 앱 내에서의 대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앱 외의 개인 간의 메시지와 앱 이외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해당 앱이 양 씨와 공범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외로움, 그리고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데이트 앱에서의 이성과의 만남. 장 씨는 천생배필을 만났다며 행복해했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그녀는 일생을 바쳐 일군 모든 재산을 잃은 것과 동시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통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데이트 앱에서 이성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시대 현상처럼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앱상에서 낯선 이를 만나는 일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